안녕하세요, 석가모니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해드릴 내용은 퇴물의 조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퇴물이냐 무엇이냐, 흔히 착각하는 게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퇴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퇴물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퇴물은 단순히 나이 많이 먹었다고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고 퇴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퇴물이라는 건요, 입만 열면 내가 옛날에 뭘 했는지 강조하는 사람들, 이게 퇴물입니다. 이 사람이 발전을 하려면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퇴물들은 항상 자기가 과거에 뭘 잘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자랑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정년보장이라는 제도 때문에 정년까지 같이 간다, 이런 특성 때문에 퇴물들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퇴물 얘기는 왜 하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좀 눈 딱 감고 한 번만 이 퇴물 짓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방송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한번 짚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요새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는 해체충이라고 하죠. 먼저 제가 항상 강조했던 몇 가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던 포인트 몇 개 있는데요. 먼저 제가 이 초반 영상에서는 주로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욜로하다 골로 간다 이런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소확행이니 헛짓거리 하고 다니는 애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런 애들 조용히 헛짓거리 하고 다니면 상관없는데 꼭 인스타니 페이스북이니 이런데 해시태그 달고 나 욜로다 소확행 그러면서 광고를 하고 다녀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남기느니 나는 지금 인생을 즐긴다, 이따위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이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금수저 은수저들 즐기는 거 SNS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나도 취업도 하고 돈도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그런 애들 흉내내면서 한번 놀아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따위 마인드를 갖고 인생을 살면 앞으로 여러분한테 닥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런 애들 만나보면 하는 말 거의 비슷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남기느니 나는 지금 인생을 즐긴다. 직장을 몇 살까지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다니다가 돈 없고 기술 없이 나오면은 할 수 있는 거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급쟁이 하다가 잘리면은 나와서 닭 튀긴다는 얘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대기업에서 회사 돈도 만져보고 인사 업무도 해보고 이런 거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사회에 나가서 그 적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이런 상황 오기 전에 미리미리 돈 모아놓지 않으면은 노가다판 가야 됩니다. 근데 노가다판도 꼭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가다판도 오야 소개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오야 모르면은 노가다판도 안 끼워줍니다. 근데 이런데 기웃거리던 애들이야 양반이죠. 펜때 굴리던 습성 못 버리고 주식을 전업으로 하겠다는 둥, 식당에 도전하겠다는 둥, 나이 50 전에 인생 마감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회사에 나올 때 돈, 젊음, 기술 이 세 개 중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반드시 인생이 개작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욜로니 뭐니 할 때가 아니에요. 욜로 찾다가 골로 갑니다. 욜로하다 골로 간다고 제가 항상 강조했는데, 그 당시에 욜로 하시면서 집값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음껏 돈이나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기회 온다고 돈 모아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으시고 욜로 하셨던 분들 어떻게 되셨죠? 22년부터 23년까지 양질의 좋은 집들이 다 박앤세일 하는데 그 몇 년을 참지 못하고 돈을 홀랑 다 써버려서 종잣돈 없어서 집 못 샀죠. 이게 바로 골로 간 거 아닙니까? 이 한순간의 기회가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기회가 올 때까지 또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근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인내도 해본 사람이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실천을 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이분들 사이에 인생에 큰 격차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 가고차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고차가 처음엔 아주 조그만 차이였는데 그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현실과 타협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 가고차가 처음 벌어지는 시점에는 아주 조그마한 차이였지만 그 차이가 커지고 난 뒤에 극복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지는 거죠. 다음으로 이 석가모니가 부동산 고를 때 항상 강조하던 것 무엇이냐, 바로 인서울입니다. 제 영상에서 인서울 못 들어오면 서울 근교라도 들어오라고 항상 강조드렸었습니다. 돌연선 이론도 얘기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제 영상 보고 제발 안 듣고 이제는 신도시 가야 된다고, 강남도 신도시였다 이러면서 설치시는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인서울 가라는 말의 뜻이 주소지가 서울인 곳 가라는 얘기 아닌 거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혹은 서울 근교로 가라, 구체적으로 어디 가라, 단지 명까지 찍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때 제 얘기를 들었던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 차이가 생기고 있을 겁니다. 서울은 이제 다시 고점을 뚫고 치고 나간 반면에 서울과 거리가 있는 외곽 신도시들 어느 정도 천장이 형성된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도시라고 무조건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은 가격이면 인서울 사는 게 낫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는 없지만 신분 하락의 사다리는 가파르게 세팅이 되고 있다.
있다. 앞으로 미리미리 자녀한테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10년에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주려면 증여세를 내거나 내가 죽고 나서 줄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40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와 그 부모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가 겹치면서 앞으로 이런 흐름에서 과도하게 가져가는 세금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는 돈, 그러니까 소득 없으면 살던 집을 팔고 하급지로 내려가라는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이런 1주택자 분들도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집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처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녀가 둘 정도인데 본인은 강남 사는데 자녀는 둘 다 무주택자거나 전세 살고 있으면 이제 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녀가 얼마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불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녀가 그래도 자금 출처라도 만들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다니면서 돈을 꾸준히 모아놨으면 어떻게 이걸 잘 만들어서 증여라도 가능한데 뭐 결국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이 상속이란 걸 보면 10억 초과 30억 이하 구간이 세율이 40%입니다. 뭐 상속이라는 게 다양한 공제도 있고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부모가 서울에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 미리미리 준비 안 하시고 돌아가시면 자녀는 그 재산을 받고도 상속세 내느라 연부연납하면서 피똥을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돌아가셔서가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스마트하게 증여로 자녀들한테 넘겨주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 구조 보면 대한민국 평균 나이가 45세쯤 되고 머릿수가 가장 많은 나이가 50대, 60대예요. 이분들 이제 미리미리 준비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그 차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소위 1급지라 불리는 강남 신축 기준 평당 2억 찍으면서 이제는 지금 세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라서 미리미리 증여를 하든지 아니면 상속 재원을 마련하든지 하는 게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 결국 이제 서울 아파트 상속의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못 버티는 분들은 팔고 나가셔야 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부끄럽지만 퇴물짓을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했던 얘기 한 번씩 되돌아보면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맞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번 기회에 이렇게 했지 한번 하는 거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뭐 내가 잘못 예측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뭐 제가 잘못 예측한 부분 추후에 영상에서 설명 또 드릴 것이고요. 요새 보면은 자기가 틀렸거나 잘못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입을 싹 닫고 그게 사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자꾸 핑계를 대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살지 좀 마시라고요.